여러분 혹시 믿음이라는 단어, 그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이미 유럽에서 먼저 겪었다라는 걸요. 특히 프랑스 말이에요. 한때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고 불렸던 그 프랑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노동법,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2025년 현재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노란봉투법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파리 시내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지하철은 멈췄고 쓰레기는 거리에 넘쳐났어요. 공무원들부터 교사들까지, 심지어 소방관들까지 파업에 나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노동법 개혁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조금이라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고 하자 전국이 들끓었던 거예요. 국세청이 칼을 겨눈 핵심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내가 알던 프랑스?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첫째, 청년 실업률입니다. 프랑스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무려 17.5%예요. 독일이 7%인 걸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젊은이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강력한 노동자 보호법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 성장률입니다. 2023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고작 0.9%였어요. 같은 기간 독일은 2.1%, 스페인은 2.4%를 기록했는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프랑스가 유럽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기업들의 탈출입니다. 최근 5년간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전한 기업이 무려 2,400개예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왜 그럴까요? 노동 비용이 너무 높고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발을 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프랑스를 옹호할 때 꼭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야, 그래도 프랑스는 복지가 좋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 복지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가 임금의 무려 47%입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가까이를 세금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배신감이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렇지, 유럽도 다 똑같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프랑스의 이야기를 알게 되시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지 느끼실 겁니다. 시계바늘을 196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정말 찬란했어요. 드골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는 유럽 경제의 중심축이었죠. GDP 성장률이 연평균 5%를 넘나들었고 실업률은 2%대였어요. 특히 제조업이 강했습니다. 푸조, 르노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에어버스의 전신인 항공산업도 이때 기반을 다졌거든요. 그 시절 프랑스 근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면 퇴근했어요. 주말은 완전히 자유시간이었고 연간 5주의 유급 휴가까지 보장됐죠.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1968년 5월 혁명도 기억하세요?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그 사건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회 혼란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사 간의 대화 문화가 정착됐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전통이 생겼거든요. 이때만 해도 프랑스는 노동자의 권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 국가였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럽의 쌍두마차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표에서는 독일을 앞서기도 했어요. 특히 혁신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의 위상은 대단했죠. 핵 발전 기술, 고속철도 TGV,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들을 연달아 내놓았거든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자신감에 넘쳤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노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고요. 당시 프랑스 모델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프랑스라고 불렀던 실체였어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그 유산은 지금 2025년 현재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골이 떠난 지 50년이 넘었고 지금 프랑스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5년 현재 프랑스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경제 지표부터 봅시다. 프랑스의 1인당 GDP가 독일보다 8,000달러나 낮아요. 1970년대에는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혁신 지수입니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프랑스는 16이에요. 독일은 8이고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기술 혁신 능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거 정말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업 환경은 더 심각해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사업 용이성 지수에서 프랑스는 32위에 머물러 있어요. 독일이 22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뒤처진 거죠. 특히 노동자 고용과 해고 부문에서 프랑스는 최하위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사람을 뽑기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본사 유치 경쟁에서 프랑스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 본사를 어디에 세웠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 세웠어요. 프랑스가 아니라요. 심지어 프랑스 기업들도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에요. 프랑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영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프랑스 청년 10명 중 3명이 해외에서 첫 직장을 구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1960년대 세계가 부러워했던 그 프랑스와 2025년 현재 유럽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 프랑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나친 노동자 보호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프랑스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는 건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프랑스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매번 거센 반발에 부딪혔죠. 2023년 연금 개혁 때도 그랬고요. 결국 기득권을 가진 기성 노동자들의 반대로 개혁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 사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 논란도 비슷한 구조 같아요. 당장의 기득권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프랑스가 바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프랑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지.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